네,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신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위클리 민들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미테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들레 에디터죠. 김진호 에디터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죠? 국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예, 이경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경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KTX타고 급거상경. 어디서 오신 건가요? 저는 평소 때는 대전 집에 있으니까 대전에 그러시구나. 있고요. 네, 뭐 KTX 타고 왔죠. 달려올 수는 없어서요. 네. 네, 좋습니다. 가실 때 특별히 교통비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연방 검찰이 이제 그 수미테리 이제 한국명이 김수미죠. 예. 자,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영어로 FARA입니다.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해서 국내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적지 않아 있고 지금 이게 간첩 사건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간첩 사건은 아니죠. 예, 단순히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사건인데 지금 정치적으로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떻게 봐야 될지 우선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이 첫 보도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될 때부터 특히 한국 언론이 미국 언론에 비해서 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그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기 이전에 흥미를 끌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 그 CIA 출신의 여성 정치학자, 한국계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수미테리 얘기하는 거죠. 수미테리죠. 예. 예, 김수미 54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주미대사관과 주 UN 한국 대표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간부들과 한 10년 넘게 꾸준하게 계속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인물들이 일단 CIA 출신의 정치학자 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직업은 뭡니까 그럼 이분? 수미테리는 지금 그 미국 외교협회라고요. CFR. 미국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싱크탱크죠. 그러니까 미국 싱크탱크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안에 지금 현직 그 미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도 거기 회원입니다. 예. 네, 전현직 관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그 되죠. 예. 그런 그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 그 FBI가 조사하고 미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이제 수미테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쇼핑하는 장면, 국정원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 뭐 이런저런 장면들을 고급 식당에서 또 식사도 예, 하고. CCTV 그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뭔가 흥미를 끄는 식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지 사실 사건의 전모라든지 어떤 그 의미나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사진이 공개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 좀 너무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박동선 그 우리 재미교포 사업가로 박정희 정부를 위해서 로비를 하셨던 박동선 선생님 사건 때는 제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로버트 국내 김. 신문들이 전부 다 그것도 흑백 신문으로만 나왔던 시절이고 예.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된 적이 없었죠. 예. 예. 로버트 김 사건은 어땠어요? 로버트 김 사건은 더더욱 흥미를 끌 구석이 적었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미 해군 정보 분석원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현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미 해군에서 그 사진 같은 걸 일일이 사지도 않았고, 이렇게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그 요소들이 없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제 박동선 선생이 하셨던 그 개입됐던 코리아 게이트는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고위 당국자들한테 많은 돈을 이제 뿌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엄청난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죠. 한국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게 미 하원에서 프레이저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예. 박정희 정권의 어떤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도 고발을 하고 예. 그렇지만 결론은 그렇게 그뭐 태산 명동에 서울필이나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예.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끝나지는 않았는데 박동선의 코리아 게이트가 바로 수미테리 사건과 유사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한국계 미국인 우리 재미동포들이시고 예. 두 분 다 그 아까 말씀하신 외국 정부 외국 대리인 그 등록법에 등록을 안 한 그런 그 로비스트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로비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박동선 선생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로비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을 거죠.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게 그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등록을 하면은 일단 FBI나 미 사법 당국이 계속 워치를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등록 안 해도 지금 워치를 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미국은 전직 그 당국자나 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워치를 많이 합니다. 이 정도가 그래요? 아니라 그 뭐 계좌도 계속 추적을 하고 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그 국가안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낙마한 분이 계세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육군 삼성장군 출신인데 제대하고 이렇게 러시아랑 관련된 회사의 일도 하고 이랬다가 그 스파이 혐의까지는 아닌데 네. 그 선을 넘었다는 어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곧장 그 해고가 됐거든요. 임명되고 한 달 만에. 지금 예. 근데 그 경우에 바로 그 삼성 장군, 평범한 삼성 장군인 출신인데 그분의 계좌를 다 추적하고 있었고 저걸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제가 잠깐 껴들어서 네. 말씀드리면 우선 두 분 다 이제 언론이셨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언론에 계시고 그러면은 언론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어요. 저도 이제 기자 할 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6분, 7분 정도 지났는데요. 두 분이선 이걸 너무 전문가로 잘하시니까 본론부터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실 때 수미 테러라고 이렇게 약간 테리입니다. 수미 테리. 이름인데 수미 테러라고 잘못하셨는데 이게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많은 분들 이게 테러 중에 하나 중에 수미 테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진짜 그럴 수 있죠. 계시더라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수 있네요. 스미테리였습니다. 아니, 그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스미테리 도대체 뭐야? 찾아보지 않고 간단하게 스미테리가 뭐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서 좀 예.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미테리라는 분, 한국명 김수미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할까요? 예, 이분은 서울 태생이시고 12살 때 어머니와 같이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버지니아에서 성장을 했어요. 사진이 나오네요. 예. 거기서 공부를 아주 잘했는가 봅니다. 미국 NYU라고 뉴욕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 대학이라고 상당히 명문 학교죠. 거기서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고 첫 직장이 이제 2001년도에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의 이제 분석관으로 들어가서 2008년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다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거길 나와서 그 다음에도 경력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싱크탱크에 수석 연구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로 옮겨서 윌슨 센터 그 다음에 CSIS라 그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거길 거쳐서 지금 CFR에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CIA 근무나 미국 공무원을 했다는 거 이전에 상당히 미국 사회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교육적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동안 활동했던 이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예를 들면 미국의 MBC, ABC, CNN 이런 주요 TV 전부 다 해설로 나와서 저것도 전문가시네요. 예, 그리고 아까 CFR이 내는 그 잡지가 이제 Foreign Affairs라고 거기에 글도 쓰고 워싱턴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 기고도 하고 한국 언론에도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알려진 분이에요. 예. 의외로 이분이. 예. 그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FARA, FARA가 무슨 법인지 또 어떤 부분을 어긴 건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파라가 이제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1938년도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대적 특성이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에서 나치즘이 막 정권을 잡고 극성을 부릴 때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 내 백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미국 내 백인 인구의 제일 많은 포션이 독일 분들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계 미국인들을 통해서 이 나치의 주의 주장을 미국 내 선전을 하려고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죠. 파라가. 저 화면은 이제 수미테리의 공소 사실이 들어있는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인 거죠. 예, 저거는 제가 저거를 소개한 이유는 저기 보면 파라 파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법무부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파라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외국 대리인을 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미 독보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리한다. 그리고 파라에 등록하신 분도 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걸 어겼을 때 이제 미 사법 당국이 기소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실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은 수미테리가 CIA 재직 당시에 어떤 정보나 문서나 이런 거를 우리 국정원에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나요? 혐의가 어떤 전혀 내용인가요? 없었죠. 예. 혐의는 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파라법에 관련된 겁니다. 일단 왜 등록을 하지 않았느냐? 등록을 안 하고 사실상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파라 안에 이제 세부 규정을 또 좀 먹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고 기밀 정보의 누출과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이런
간첩죄로 간첩 했겠죠. 혐의로 이제 가겠죠. 우리 로버트 킴 선생님이 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그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동영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예. 그러니까 뉴욕이죠. 뉴욕에서 이렇게 명품 사진 선물 그러니까 사는 장면하고 뭐 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파라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게 이제 CCTV 사진이죠. 저 사진들을 여러 장 첨부를 네. 했습니다. 기소장에. 저게 이제 명품샵에서 이제 핸드백을 사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범법의 증거로 사용된 사진은 아닌 거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것이 범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 사법적으로 규명이 안 된 내용이고요. 네, 네. 기소장이 31페이지인데 31쪽의 대부분이 그중에 30쪽 정도가 다 지난 10년 동안 2013년부터 2023년 작년 6월까지 FBI가 수미테리 동향을 조사하면서 수집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자체가 혐의랑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적으로 판단을 기다려야 될 대목이고요. 저게 이렇게 저도 이제 워싱턴 생활을 4년 했는데 이렇게 고급 식당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저게 그 기소장에 보니까 그리스 식당이었답니다. 저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 저기 이제 그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간부죠.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저기서는 NIS 핸들러 2라고 써놨는데 요원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NIS는 이제 국정원입니다. 예. 핸들러 3는 이제 요원 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분이 이제 3이 이제 후임자예요. 2에. 그러니까 이 정근을 가면서 후임자한테 수미테리를 소개해 주는 어떤 그런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했다고 지금 문제 기소를 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기소장에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을 그 전모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안에도 그렇지만 일단 관련된 텍스트나 문서 발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 제가 생각하는 대목으로 이제 또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부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문점이 너무 많아. 이제 명확하지가 않는 거네요, 이거. 아니요, 명확하죠. 명확한데 그 31페이지의 기소장을 읽으면서 계속 근데 FBI가 왜? 이 왜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도 여러 번 던지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수미테리가 국정원 뉴욕에 있을 때 예. 뉴욕에 있는 국정원 간부와 만나서 관계를 트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옮긴 다음에 워싱턴의 국정원 간부 두 분과 그 순차적으로 이제 또 관계를 트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2013년부터 2023년 6월 10년 동안 일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정권을 따지면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한국 쪽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소장에는 국정원의 소스, 일종의 정보원인데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건데 정보원 역할을 했다. 근데 정보가 기밀 정보가 건너간 건 아닙니다. 기밀 정보가 건너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나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그 기소장에 나오는데 우리 대사관에 파견가는 외교관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미국 대사로 가는 사람하고 뭐 엊그제 만났던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보니까 그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국정원장이 워싱턴 출장을 오는데 그 전에 미국 전현직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간부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미테리가 워낙 발이 넓고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싱크탱크의 토론회 같은 형식으로 그런 걸 해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혐의로 지적이 그렇죠. 된 예. 거죠. 그리고 예. 그 활동의 대부분은 저런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Foreign Affairs나 미국 신문 또는 방송에 신문의 기고를 쓰거나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런 토킹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수미 테리가 저희가 봐서
뭐 무리가 없다 그러시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고 언론 기고를 하고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스파이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국내는 이제 그렇게 알려진 예, 거 아니에요? 예, 보도가 나오면 일단 무슨 스파이를 했나 예, 이런 식으로 알기가 쉬운데 지금 예, 예.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기소장을 저도 보면 좀 이상했던 게 예, 이상하다 전부 다 생각하는 그런 게 얘기만 국가 했죠. 기밀이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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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밀을 맞아요. 전달했다고 하지 않고 또 스미테리 변호사도 스미테리가 국가 기관에서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이거 퇴직을 한지 그러니까 공직을 떠난 지가 10년이 이미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가 기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기소장에도 보면은 2011년 정부를 떠난 이후 뉴욕과 워싱턴 학술 기관에서 싱크탱크 역할로 맞습니다. 근무를 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이곳이 왜 이렇게 지금 미 검찰에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는지 이상하다. 저는 정말 기소장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변호사 지금 우리 특히 한국 언론 보도는 이 그 기소장에 나온 내용이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게 규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전달을 하고 수미테리 쪽, 그 변호사나 이쪽 얘기는 별로 전달을 하더라도 눈에 안 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변호사가 쓴 성명을, 언론 성명을 봤는데 거기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수미테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에 공직을 떠났으니까 지난 13년 동안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예, 무슨 예, 소리냐면은 맞습니다.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연히 정보가 없는 거죠, 기밀이. 그러니까 비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활동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죠? 건데요.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런 정도의 또 활동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예 기고도 하고 국내 언론에도 많이 기고를 했잖아요. 그죠? 국내 언론에도 한 군데 나왔더라고요. 한국일보인데. 그러니까 저도 워싱턴에서 해명을 4년 했습니다. 예. 4년 정도 해명을 했어요? 예. 뭐라고 해명을 했는가요? 그 글을 기고를 받으면서 뭐 돈을 받지를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그건 정확히 따지면 그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게 주미 대사관의 외교관이고요. 예. 그 글을 그 써달라고 하면서 원고료로 $500를 제안했습니다. 한 69만 원의 돈을 우리 외교부 대사관 그 예산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한국일보는 원고를 당연히 안 냈겠죠. 외교부가 내고 한국일보에 이런 거를 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전혀 그 워싱턴 생활을 몰랐다면은 오히려 의문이 적었을 텐데 저도 4년 동안 워싱턴에서 그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특파원을 하면서 당시에는 수미의 존재를 수미는 당시에 이제 공직에 있었을 때죠. 제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때 수미는 이제 CIA와 백악관 NSC에 있었을 때니까 저는 당연히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한국 신문의 특파원들이 한 명 아닙니까? 한 명에서 미 의회만도 아주 방대한 영역의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의회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국무부도 있고 그러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현장에서는 협업을 많이 합니다. 외신 기자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뭐 외신에 백악관 출입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그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회 그 전문위원을 잘 알고 있는 의회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로 언론을 통했는데요. 기자들을 통했는데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같으면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국무장관보다 더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의회 취재를 오래 한 외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소개를 받고 밤에 찾아가서 단독으로 만나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보통 기자들이 하는 활동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소개받고 소개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수미테리 기소장에 나오는 주일 미 대사로 발령되는 사람은 내가 우연히 어떻게 이벤트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으면은 누군가 나한테 언론계 동료건 아니면 주미대사관의 공무원이건 간에 혹시 그 사람 어제 만나서 식사를 했느냐 그러면 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던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해 주죠.
이게 무슨 정보도 아니고 이게 갖고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금전할 것도 아니고. 근데 스미테리는 지금 혐의가 두 가지인데 이게 네. 최고 5년 해서 10년 정도 형량이 있는 혐의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언론에 그 기고했던 아까 얘기한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데 기고했던 내용 중에 뭐 특별히 뭐 고급 정보가 들어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 고급 정보가 들은.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한 뭐 한미 관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스미테리는 이제 그쪽 전문가니까 그쪽에 대해서 미국 국익에도 별로 해악이 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에요, 예.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미테리라는 분이 쓰는 기고문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그 아니고. 내용은 그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요청을 해서 기고한 글 중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일 간의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써달라. 맞아, 예.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가 작년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한미 정상이 하기 전에 그 미 전략 핵무기,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이런 거를 한반도에 좀 더 정기적으로 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써달라. 핵무기 옹호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기고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워싱턴 선언에서 나중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됐지만 핵 협의 그룹이라고 NCG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써달라 이런 건데 이 내용들이 미국 국익을 해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거는커녕 오히려 미국도 반대가 없었던 이런 분들이잖아요. 저게 이제 어디 외신에 기고한 건가요? 국내 언론인가요? 지금 수미테리 기고글인 거죠? 예. 저게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칼럼입니다. 아, 워싱턴 포스트. 저게 시점이 이 작년 3월 달이네요. 3월 달인데 제목이 이제 저거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거는 또 재밌는 게 수미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지금 남편이 맥스 부트라고 맥스 부트도 상당히 유명한 미국 내에서는 저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부부가 같이 공저를 했어요. 저 칼럼은. 그러니까 저것도 바로 우리 국정원 직원이 수미한테 제안을 해서 수미가 수락을 하는 거죠. 수미도 독립된 학자인데 무슨 뭐 자기가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은 걸 누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도 말 그대로 한일이 잘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남편은 뭐 안전한 거죠. 남편 이름은 안 들어있는 거죠. 아 예. 아마 기소장에는 그냥 이름은 안 나오고 직접 관련된 근데 수미테리는 왜 FARA에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곤욕을 치르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정보 전문가들 몇 분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많이 구해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등록하는 순간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해도 좋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수미테리는 이 공직 이전에 한반도 전문가로서의 어떤 교육적 백그라운드나 그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활동해왔던 CFR이니 뭐 밀슨 센터니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몇 가지 사안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대리 등록법 빨아요. 왜 여기를 등록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등록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라는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방송 모니터링해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CFR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 외교협회 네. 여기가 중립적인 기구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구에서 본인이 이제 10여 년 전에 커리어가 이제 중단을 하고 이 중립적인 기구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것이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어렵겠죠. 또 이런 변론도 있던데요. 이거 예, 예. 맞나요?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예. 측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미테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됐다, 법적인 문제가 됐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의도와 결과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의도와 결과를 봐도 한국과 미국, 한미 관계나 미국의 국익이나 국가 안보나 어디에도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근데 거죠. 지극히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FBI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보니까 수미테리 기소장에 보면은 거기 다 답이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있지 않지만 이 미국 검찰이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내놨겠죠. 그 분량은 내놓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FBI가 수미 테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작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그 그래픽 그걸 좀 띄워보시겠어요? 예, 띄워보시면서 말씀. 저기 보면은 FBI가 수미 테리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는 공직을 마친 2년 뒤, 그러니까 2013년부터인데 2013년이 언제 시점이냐면 뉴욕에서 국정원 간부랑 처음 만날 때 FBI가 그거를 주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동향을 봤죠. 동향을 한 1년 채 안 보다가 한 6개월쯤 보다가 2014년 11월 그 FBI 요원이 수미 테리를 면접을 합니다. 이분들의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기소장에는 수미의 자발적인 인터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저기서 조사가 아니고 면접, 수사도 아니고. 저기서 FBI 요원들이 수미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미 테리에게 당신이 국정원 누구누구를 만난 걸 우리가 안다 그랬더니 수미가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고 말을 더듬다가 앉은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다. 어떤 심리적인 작은 미세한 변화까지도 관찰을 해서 쓰더라고요, FBI가.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미 테리한테 FBI 그 요원들이 일종의 경고를 한 거죠. 당신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람들 그룹 안에서 당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목받는 사람이니까 국정원이 다시 당신한테 접근해서 당신이 주최하는 세미나 비용을 댄다고 은밀히 되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고를 한 거죠. 근데 테리는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라. 다음에 다시 국정원이 나한테 접근해 오면은 그런 보고하겠다. 제안을 해오면은 FBI에 내가 아주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1차 조사에서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가 기소장에는 약속한 대로 FBI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만 있어요. 예. 약속을 지켰는지. 그리고 저기서 제가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거는 FBI 요원들이 당신이 지금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 또는 당신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경고만 하고 그냥 끝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소장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자꾸 쌓여가지고 궁금한 게 한두 개 해소되고 딴 거 궁금해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안 넣은 건가요? 일단 있는 그대로만 소개를 하면은 1차 조사에서는 경고를 하고 저 정도 테리는 저런 약속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FBI가 수미 테리를 뭐 수십 번 조사한 게 아니라 딱 2번 조사했습니다. 1차 조사 2014년 11월 하고. 예, 그다음 8년 7개월 뒤에. 예.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2차 조사를 했는데 최종 조사했어요. 근데 그때도 표현을 자발적 인터뷰라고 써놨더라고요. 볼런터리 인터뷰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추적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추적을 한 거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투명 어항 속에 금붕어가 다니듯이 이렇게 사법기관이 감시를 한다는 거는 일거수일투족, 전화 메시지, 통화,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거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끔찍했던 게 국정원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그럼 도청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상세하게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아, 있는가? 그거는 약간- 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국정원이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이 찍은 사진이 국정원 요원과 같이 찍은 같이 사진. 있는 같이 사진. 찍은 아. 사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명품 샵에서는 이 샵에 이제 CCTV가 있을 것이고 거리에도 이제 CCTV가 있을 그런 데 찍은 사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도청 이런 거는 전혀 아닌가요?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기엔, 보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것은 아니 이거를 상세하게 주고받은 내용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도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맞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네. 저기 그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의문점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기소장인데 이거를 풀 텍스트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취재를 하면 모르겠는데 안 읽었다는 소리죠.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아까 나왔던 2014년 11월 1차 조사에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화면 어디에서 그 뉴욕에 있는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냐면 그래서 그 국정원 제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언론 기고도 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그게 바로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한반도가 통일돼서 완벽한 통일이 한반도가 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다음 화면 밑에 예, 부분, 그 다음 거를 밑에 부분 보여주시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2차 조사요? 2차 조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2차 조사는 최근이네요. 23년도 예, 예. 6월 5일이요. 예, 그러니까 13개월 8년 7개월 뒤에 네.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저건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해서 해서 저런 거다. 근데 조사 시기는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그리고 윤석열 네. 정부 때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시기로만 그렇다고 보면요. 만일에 고액 선물 받은 게 문제였으면 그게 벌써 2년 훨씬 지난 얘기인데 그때 제동을 걸어야겠죠. 네. 근데 FBI는 8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고 다시 수미테리랑 만나서 다시 그 경고를 한 적도 없어요. 그 8년 7개월의 공백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FBI의 부작위 뭐 이게 제가 일본식 한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법률 용어라서 썼는데요. 부작위라는 게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거든요. 그러니까 8년 7개월의 부작위의 시간이 이제 궁금한 거죠. 2차 조사는 그러니까 면접은 아니고 조사로 돼 있나요? 2차도 역시 벌런터리 인터뷰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인터뷰로 돼 있어요? 인터뷰요. 네. 그런데 좀 아까 이제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도청을 네, 네.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도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청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 NSC가 우리 대통령실도 수시로 다 도청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한복판에 도청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기소장이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고 다만 그렇죠. FBI가 작년 6월 5일 날 2차 조사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 그냥 인터뷰만 한 게 아니고 저렇게 그 인터뷰를 할 때 자기들이 관찰한 8년 7개월 동안 관찰한 주요 내용들을 다 확인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확인을 하고 아. 그런 다음에 FBI가 수미텔이 집을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었죠. 거기서 네. 국정원에서 네. 받은 선물들을 다 압수했고 동시에 수미테리가 국정원 요원 3과 주고받은 전화와 뭐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핸드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해 보니까 그 암호화된 상태로 죄송합니다. 국정원 요원 3과 수미테리가 보이스 통화를 했던 게 100여 통이 있었대요. 그 100여 통의 내용을 풀었다 안 풀었다는 안 나와요 기소장에.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에 복원을 했다면 그거는 도청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녹음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으면 미국 FBI도 사법기관인데 정확하지 않은 걸 이렇게 막 공개는 안 하겠죠.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는 우리 핸드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3일 후에 삭제되도록 설정을 해놔가지고 네. 압수 당시 작년 6월 5일 날 압수 당시 메시지 국정원 요원 3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3개 남아 있었는데 3개가 다 그날짜 메시지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도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확신을 하지만 적어도 미 검찰이 우리가 도청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수미테리를 도청을 했다고 보도하는 건 정확하지는 않은 겁니다. 스미테리를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정원 직원을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청을 전 했다고 보는데 모두 다 하죠. 음. 국정원 직원도 하고 다 할, 국정원 직원도 도청을 합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반에 이제 그 제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그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뭡니까? 우리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가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화이트 요원은 공개적인 신문인 거죠. 음. 그리고 블랙 요원은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 국정원 직원이나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CIA 직원들은 신분이 공개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해당 정부에 그 통보를 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런 소속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지금 주한 미 대사관에 나와 있는 CIA 요원이 몇 명이고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주미 대사관에 있는 국정원 요원도 CIA, FBI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화이트 요원인가요? 화이트 요원이죠. 그럼 화이트 요원은 이미 신분이 공개된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뻔히 그 신분이 공개된 상태에서 무슨 스파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아까 1, 2, 3이 다 그러니까 화이트 요원들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것도 그냥 요원들이 아니고 한 분은 뉴욕 그 한국 대표부, 그다음에 두 분은 워싱턴 주미 대사관의 거의 책임자급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한 30여 년 동안 국정원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분들을 그 미국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실수를 하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인 활동인데 왜 문제 삼았을 때가 가장 큰 의혹인 거죠. 저는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화이트 요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가 아니면 미국 뭐 CIA가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건의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바로 미 검찰이 바로 기소했는지 그게 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수사는 그러니까, 하지 않고 예. 면접만 해서 이제 기소한 거죠. 그렇죠. 면접만 한 건 아니죠. 본인들이 이제 그 10년간 관찰했으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증거를. 사진으로 확인했던 그 물건을 압수하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턴 거죠. 가져가서 네. 이제 턴 거고. 그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2차 조사 거기를 보면은 그 방금 이제 이경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예. 수미테리가 그 수미테리 핸드폰에 보면은 100번 이상을 보이스 통화를 했고 그 국정원 요원과 네.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게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국정원 요원 3과 수미테리는 정확히 20번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20분 동안 밥도 먹고 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통화는 그거보다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저게 작년 6월 5일이잖아요. 근데 기소한 건 7월 17일이거든요. 올해 예. 7월 며칠 17일. 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13개월 동안 FBI는 아무런 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큰 의혹은 뭐냐면은 FBI의 행동 자체도 왜 했을까가 궁금하지만 행동하지 않음, 좀 부작위는 왜 부작위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하고 선물도 압수하고 했는데 그럼 증거를 증거가 확보한 거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기소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또 그죠? 저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걸 해놓고 모든 조사를 종결해 놓은 다음에 추가 액션이 전혀 없이 13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정원 요원이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국정원이 몰랐을까요? 좀 이상했던 게 물론 우리 명품 가방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법적으로 명품 가방을 저렇게 받고 같이 식사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사진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혐의가 큰 혐의인가요?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 기소장을 보면 상당히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진 관련된 그렇고 쓰는 용어들이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인 양 가장한 국정원 요원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관 계좌로 예를 들어서 수미테리가 일하던 싱크탱크에 후원금을 냈는데
아니 근데 아까 화이트 요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등록이 돼 있는 건데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묘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네, 수미테리를 제외한 다 화이트 요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미테리는 아니, 저 1, 2, 3. 일반인이죠. 네, 일반인. 1, 2, 3이 네, 다 네. 하죠. 화이트 요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든지 아주 가장 악의적으로 제가 봤던 그 대목이 그 수미가 이제 그 국정원 간부의 그 부탁을 받고 의회 스태프들 그러니까 뭐 의회 보좌관 뭐 비서 의회에 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회죠. 예, 미국 의회. 연방의회죠. 연방의회 분들 몇 명을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해피아워라는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워싱턴 D.C.에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가지고 네. 그 해피아워라는 행사를 갖고 이 해피아워가 상당히 디테일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의회 스태프들한테 그 특정 로고가 있는 특정 상표에 이 텀블러를 하나씩 텀블러와 네. 주미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는 팜플렛을 선물로 종이 가방에 담아 줬다는 것까지 내용이 나와요. 예티입니다. 예티. YTI 텀블러인데 근데 그런데 예. 거기서 그 이 기소장은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은 그 식사 대금을 국정원 간부가 국정원 돈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수미테리는 그 행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대사관의 주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국정원이다. 근데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다고 그 의회 스태프들한테 말을 하고 돈도 국정원 돈인데 대사관 돈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 그 스팟 앤 무슨 잘못인 것처럼. 그러니까 스팟 앤 어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스팟 앤 어세스가 저도 처음 들어서 이 전문 용어인데 네. 첩보 전문가들 첩보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스팟 앤 어세스가 뭐냐면 스팟은 현장에 전에 포착. 네. 정보기관이 이제 자기들이 정보원으로 비밀 정보원으로 쓸만한 사람을 일단 찍는 과정을 스팟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정보원으로 활동을 잘할까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평가하는 그걸 하랬는데 기소청에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수미테리가 한국 국정원에 스팟 앤 어세스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첩보활동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그 대목인데 첩보를 그러니까 중개한 것처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대상을. 그렇게 네. 해서 국정원 요원이 의회 스태프들의 누구를 그 첩보원으로 포섭을 해서 뭐 중요한 정보를 빼냈다는 이게 거기는 안 나와요.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뒀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CIA 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한국의 학자도 만나고 한국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나왔다면 다 얘기들을 잘 받아주잖아요. 전 그것도 불만인데 그냥 뭐 미국 대사관에서 나왔다면 다 받아줘요. 얘기도 잘 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일반인 한국의 무슨 지식인이나 전직 관료를 CIA 직원이 만나는데 저 외교관 아니고요. CIA예요. CIA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CIA뿐만 아니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 주한미 대사관에는 그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부처 파견관들이 다 가 있습니다. 재경부, 뭐 산업부 뭐 다 있어요. 예? 보훈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여러분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 대사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면 이게 대사관 계좌에서 나가지. 뭐 재경부 파견관이 재경관의 활동 자금은 재경부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우리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그거를 주미대사관에 보내면 대사관이 통합적으로 이제 하겠죠. 대사관에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정원도 그 중에 하나죠. 거기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국정원 직원임을 심겼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선 그렇게 기술을 했어요. 의회 스태프들한테 저 사람이 국정원 요원 3이 한국 대사관 외교관으로만 소개를 하고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를 안 했다. 그리고 그 식사 대금을 국정원이 냈는데 대사관이 낸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좀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얼마나 뭐 황금이 들어가 있는 식사를 네. 먹었나요? 아니면 무슨 돈가방이라도 근데 보통 받았나요? 그 해피아워는 그 대사관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많이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 음식도 대부분 다 거기서 그냥 제공을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그럼요. 지금 하고 있고. 미국 의회가 이게 회계 중에는 자기만 부지런하면 워싱턴에 점심값 안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솔직히요. 저는 아까 명품백이 이렇게 혐의가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혐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네, 식사 아까 얘기도 얘기하셨죠. 식사 네.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저는 명품백보다는 식사는 더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통령실이 미국에 이제 도청이 뚫린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그 정도가 아니라 두둔을 했죠. 네, 예. 두둔하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악의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해내냈죠. 맞아요. 네. 미국 대선이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음. 오히려 미국 대선에 그 전에 중국이나 특히 이제 러시아가 개입한 정황이 과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경고를 주고 싶은데 가장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고를 좀 우회적으로 준 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예리한 또 지적까지 그러니까 하시고. 제가 한 3, 4일 전부터 이 문제를 드립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기발한 어떤 그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바로 그런 것도 그 중에 일부인데 참고로 그 수미테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보시려면 민들레 들어가서 우리 김진호 에디터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들레 그때 검색할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검색할 때 포털에 시민언론 민들레. 네, 포털에 검색할 때요 시민 민들레 이렇게 검색하셔야 돼요. 그냥 민들레만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검색 그 창에 김진호 치시면은 기사가 다 나옵니다. 네, 다 많이 읽어보셔가지고 기소장도 정확하게 거기에 다 링크가 나오시네. 걸려 있어요. 네. 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FBI의 행동과 행동하지 않음, 부작위 이 두 가지가 다 그 의문의 양축이라고 보는데요. FBI가 행동하지 않은 상태로 수미테레를 관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매듭을 져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2차 조사라고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까지 결정을 한 거는, 기소도 1년 되게 했지만 네, 수사를 종결한 시점에 수사를 종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10년이나 끌었으니까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행정적인 판단이죠. 아니면은 그 2차 조사 압색 전에 그 작년 6월 5일 이전에 최근 행동 중에서 이건 FBI가 도저히 나서지 않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최근 행동 중에서요. 그건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보니까 횟수로만요. 개수로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12건,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20건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건인 거고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0건이라고 지금 기소장이 또 나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소장에 나와 있는 혐의들 얘기하는 거죠. 네, 혐의 네, 개수. 네. 그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는 8건인가요? 7건이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분이 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정확히 따지면 16개입니다. 명장에 나온 그 혐의는 16개인데 네네. 그 안에 기술한 것들을 다 세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 몇십 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저는 가져야 될 그 문제식 중에 하나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통령실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문재인 있었죠. 정부 탓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당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사진 찍힌 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책을 하려면 자 문정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거는 FBI가 사진을 한두 장 확보했겠습니까? 10년 동안? 특히 최근에 활동을 많이 했다면은 그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이 있을 텐데 기소장에 딱 그 4장, 5장 정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찍힌 사진이 더 많은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때 이 사건의 공식적인 이름이 그 기소장의 공식 이름이 미합중국 대 수미테리예요. 이 재판이 열리면 미합중국 대 수미테리의 재판인데 네. 우린 이 사안을 대한민국 대 미국의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냐.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서 무슨 우리 때랑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제가 좀 그 기사에 이렇게 막말을 쓰지 않는데 제 기사에 자학적 개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 미국의 문제로 접근하는 네.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확인이 된 거죠. 미국 정보당국에서. 그게 작년 5월인가요? 작년 4월인가요? 8일, 9일 그때쯤인데요. 그럼 그거랑 이 작년 6월에 그 수미테리 2차 네. 조사 한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2차 조사 해놓고 또 한 13개월을 조용히 지낸 거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2차 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쪽에서 항의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바터용으로 교환용으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혹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4월 8일인가 9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처음 보도를 해서 알려졌고 미 당국이 사실관계임을 시인을 했고 국방부 브리핑에서 또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서 이미 다 인정을 했어요. 예. 인정을 했고 다 대부분 다 기밀 사항이고 공개돼서 안 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했던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란 익명에 숨어서 그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일부 첫 번째 반응을 내놨고 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4월 11일부터인가 15일까지 워싱턴 출장을 갔다 와요. 5박 6일. 출장이 원래 잡혀있던 출장인데 왜 출장이 원래 잡혀 있었냐면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마지막 이제 의세조주라고 그렇게 잡혀있던 거건데 그 4월 9일, 10일부터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김태호 차장이 공항에 인천공항 나갈 때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다음에 김태호 차장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거기 있는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김태호 차장이 2번 얘기할 거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면은 미국이 가기 전에는 이제 미국하고 얘기하기 전이고 한국에 돌아오고 전에 얘기를 한 다음이잖아요. 얘기 자체 잘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김태호 차장이 얘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미국이 악의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만나는 미국 사람마다 다 유감을 표명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간에 더 정보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우리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그 며칠 당시 기준으로 뭐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것이냐?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의하기는커녕 문제 삼지도 않고 오히려 이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대통령실 도청인데도요. 그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안보실이었어요. 거기다 우리나라 김태호 차장이 김태호 씨가 아주 그렇게 얘기했던 그 도청 당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김태호의 직속 상관이에요. 네. 국가안보 실장이에요, 실장. 실장이었죠. 예, 네. 김성한 실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보를 상대로, 만일에 우리 이경선 선생님이 미국 당국자면은 걱정하시겠습니까? 만만하죠. 아니, 걱정을 안 그래서 하겠죠. 아까 제가 의문점, 제가 이렇게 약간 뇌피셜처럼 말씀드렸는데, 경고는 줘야 되겠는데 러시아는 조금 부담스럽고 중국 만만치 않아. 야 한국 좋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경 뇌피셜입니다. 아니 그 압수수색 잘하는 우리 검찰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이잖아요. 도청도 아니 허락하는데요. 그 좀 유감 표명이라든지 좀 외교적인 수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든지 정말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웃는 얼굴에 뺨 맞은 꼴이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 도청이라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 줬는데 우리가 사건까지도 않은 사건을 그것도 13개월 동안 캐비넷에서 놔놨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기소를 하니 웃는 낯에 뭐 침 뱉는다 그러나요? 웃는 낯에 뺨 때린다 그러나 그런 격이 됐습니다. 한국이 우습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정부니 대통령 이런 거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 미국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국가적인 어떤 명예도 실추된 사안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사안 자체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국정원 요원 한번 찾아서 우리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자. 수사는 아니죠. 한번 이제 알아보자 이거에 지금 대해서. 뭐 감찰 네, 감찰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더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아까 그거를 좀 약간 좀 저속한 편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자학적 개싸움인 거죠. 미국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우리 안에서 저걸 난리치냐 이거죠.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2년이 됐고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떨어진 것을 왜 우리 아유. 피부로 느낀다고 하죠. 지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답답한 한미 마음입니다. 동맹이 우선인 모양입니다. 그 자, 이게 이 사안이 중요한 말씀을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 못 드렸는데 먼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한미 관계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 위기요. 위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예를 들어서 작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뭐 불보듯 뻔한데 첫째는 워싱턴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그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로버트 팀 사건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재미 동포들이 대사관을 멀리했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관 외교관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정상적인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려고 해도 싱크탱크에서 경계를 할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되면 그게 한미관계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보듯 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FBI의 부작위 특히 13개월 동안 증거 확보하고 압수수색 끝난 다음에 13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았던 그 사이는 FBI의 부작위도 궁금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아무도 안 했다는 건 이 부작위,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면 반드시 지금도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수미테리와 같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수미테리는 이분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일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나서가지고 한국하고 협력을 하겠느냐. 앞으로 그러기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사실상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간 분야를 포함한 정부 대 정부 간의 대화는 계속 하겠지만 민간 부분을 포함한 한미 관계 자체는 완전히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겁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터지는데 이런 일을 감안하고라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고용으로 했다. 이거는 약간 좀 그 개연성이 적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박동선 선생의 그 코리아 게이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76년부터 한 3년 정도 그 한미 관계를 많이 뒤집어놨던 사건인데 예, 그렇죠. 예. 아까 말씀대로 미 하원에서 프레이저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 전 세계 언론의 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박동선 그 당시 그 한국 정부를 위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가 박동선 씨에 걸린 혐의가 바로 그 파라입니다. 파라에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직업이 있으니까 사업하신 분이니까 등록을 안 하고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국정원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죠. 그 돈을 받아서 미 연방 의원들한테 50만 달러, 100만 달러 거금을 건네주고 미국이 막 뒤집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박동선 씨는 6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6개월. 징역형. 아니 6개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번 수미테리 기수장의 미 검찰이 무슨 뭐 5년에서 10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쌓아놨지만 그건 검찰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박동선 선생이 6개월 살았어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은 수십 명의 미국 의원들 고위 당국자들 중에 딱 한 명, 의원 한 명만 유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는
의원의 경고, 뭐 우리 따지면 저런 거겠죠. 윤리 기준을 좀 더 지켜라 이렇게 뭐 야단 맞고 경고받은 그 정도로 끝났어요. 스미테리 씨는 명품백 받고 그리스 고급 식당에서 밥 먹었잖아요. 네 개. 근데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좀 약간 그 우리의 어떤 정보 전문가들도 이해 못하는 대목 중에 그거예요. 수미테리의 행적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우리 국정원이나 외교부에 도움을 준 건 맞는데 그 도움을 준 내용이 맞아요. 상당히 소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박한 도움에 고맙다고 표시한 선물이 뭐 명품 백이나 명품 의상 이런 거를 줬단 말이에요. 너무 과했다. 왜 이렇게 과했을까? 이거는 정보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건 개인적으로 저도 언론에 있다 보니까 미국 전문가들이 보통 사람 따라 다른데 돈을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문에 코멘트를 요구해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인터뷰하자는 우리가 뭐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뭐 신년 인터뷰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가면은 전화를 하면 미리 나 $500는 받아야겠다. 난 $300 이하로 안 산다 이렇게 딜을 해옵니다. 네. 미국 사회의 특성이 그래요. 인터뷰하면서 다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미테리가 $500를 받았다. 근데 그 돈을 한국일보에 준 게 아니고 그 돈을 한국 정부가 주고 한국일보는 공짜로 게재를 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의 관행인 것 같은데 외교부나 이 대사관의 관행인 것 같은데 국정 홍보를 변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거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수미테리가 기소청에 나온 바 직접 돈을 받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한국일보 기고문에 $50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FR 그 포리인 어페어스가 어디 기고할 때 한국 대사관이 제안을 해서 앞으로 몇 번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거기는 돈 원고료를 주기로 했다든지 얼마 받았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대신 $37,000라는 거액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미테리한테 명품 선물을 안 한 대신에 수미테리가 근무하는 싱크탱크에 후원금으로 낸 겁니다. 그게 다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권 따라 잘잘못 따지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저열한 어떤 접근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도 도출하고 한미 관계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는.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그 사건인데 한미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한국이 뭐 미국이 하라는 걸 다 하고 또 뭐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 분단장 역할을 맡아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우리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공장 미국으로 옮겨달라니까 잽싸게 옮겨주고 투자하고 예? 뒤통수 그런데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한미 관계의 어떤 이 한미 관계 위기로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가 몰랐는데 속으로 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미 관계가 뭐 하여튼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오늘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미테리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시민언론 민들레 들어가셔서 우리 김진호 에디터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동안 그 취재해서 쓴 기사들이 쫙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시면은 예. 우리 이경 대변인 뭐 특별히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없으면 오래간만에 마무리하고요. 이 유튜브에 네. 복귀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계속 갖고 계셨던 제가 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숙은 아닌 거고요. 그런가요? 네. 그동안 영양 보충과 그동안에- 체력 보충의 어떤 네, 그동안에 시간을 좀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오라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쉬다가 시민언론 민들레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제가 이제 대변인, 상근부 대변인 역할할 때도 논평 쓸 때요. 논평 쓸 때 기조가 잘 안 잡히면은 그 민들레를 꼭 찾아가지고 제가 항상 보고 제 논평의 기조를 좀 잡고 그런 적이 되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언론인데 많은 분들한테 민들레에서 더 그렇다고 그 대가로 네. 명품 같은 거 안 받으셨죠? 민들레 제가 글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수준에는 우리 글 안 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전혀 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들레가 많은 분들이 그 시민언론 민들레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애정으로 네. 오늘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네.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그 민들레 애독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아까 모두의 그 우리 이창호 그 선생과 제가 야단을 맞았는데 야단 맞고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야단 쳐도 이렇게 쉽게 말하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뭐 다른 방송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나갔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오늘 방송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깊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이 오늘 방송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기사 내용을 모르고 오늘 방송만 보셨다면은 조금 기사를 다시 한번 검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저도 3번을 긴 기사를 썼는데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기사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정말 자세히. 저 같은 경우 방송을 준비하니까 보니까 너무 정말 좋은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하면서 숨이 테러야 테리 하면서 그때 검색해서 보면은 그때,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여서 다른 언론에서 네, 보기 그랬습니다. 힘든 충실한 콘텐츠가 아주 충실한 근데 기사들이죠. 시민언론 민들레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민들레 칭찬 이제 다 끝나신 거죠? 자,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이 방송장악을 하고 있어.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